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하마스의 패더글라이더 기습은 북한이 전수, 남북한 ULM 기습 전력 비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든 분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으신 것처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을 했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기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많은 횟수의 기습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기습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습을 해서 보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습 자체를 탐지해낼 그런 능력조차 없고 보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수준이 된 거를 말씀드리고 공감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부 자체도 심각성을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휴전선 인근의 비행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정말 살아있는 국방부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신임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회담을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19 남북회담을 무효화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9.19 남북회담의 초안을 만들고 성사시켰던 그 당시에 합참 작전부장인 서호기를 당장 구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호기 합참의 작전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의 지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9.19 남북회담에 대한 기본 초안을 북한과 직접 토의를 해서 작성을 한 장본인인데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육군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바로 지금의 경계 과학화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한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바로 그 경계 과학화의 도입 장비들이 전부가 중국제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로 법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 GP를 통해서 탈북을 했던 탈북자가 재월북을 바로 그 고성 GP를 통해서 하는 바람에 중국제 감시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통제되고 경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이 원격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기습에 대해 사전 인지 또는 탐지 능력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기습할 수 있는 3대 비대칭 전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땅굴, 세 번째가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한국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비밀리에 해줬었습니다. 그 결과가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 대응에 대한 3킬 체인도 다 어딘가 허점이 하나씩 다 있고, 땅굴에 대해서는 무조건 없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북한 무인 공격기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밀기만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용산에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신용은 지금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한 무인기 부대가 비밀리에 양성되고 유지되다가 작년에 김정은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북한 전략군에 편제됐습니다. 그 이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은 미국서 2015년에 2,500기가 넘는 무인기가 북한에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500여 기가 되는데 이거를 일시에 동원해서 기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세대의 무인 정찰기도 막지 못한 한국 군대가 3,500여 기의 고성능의 무인 공격기를 무슨 재간으로 막겠습니까?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를 알 수 없는 땅굴로 보병 특수전력을 지하 돌격을 시키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 북한이 없는 땅굴로 다시 있는 것처럼 돌격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면 굴복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행글라이더 또는 패더글라이더를 이용한 특수부대를 남한에 침투시켜가지고 정부 요인들이나 군 지휘 장성들을 대거 제거하기 시작하면 국가 기능은 그대로 마비되는 겁니다. 물론 ULM은 소리가 큰 데다가
적외선 탐지기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수전 부대들이 행글라이더로 북한에 침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부가 훈련을 했었지만 행글라이더는 무동력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지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는 단점 때문에 군 작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력으로 지상에서 이륙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기만 하면은 ULM 기습 공격 능력은 남한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 여론화를 시켜서 국방부에 압력을 가해야만 바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